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어제는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어젯밤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또 토요일날 영상을 만들면 이제 미국 증시를 보고 영상을 만들 수 있어서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그래도 뭐 좋지 안 좋기는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 이제 코스피가 그래도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밤새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다음 주 초반에 우리 시장이 조금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시장이 이제 10일 날 휴장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휴장이기 때문에 미국장이 월요일날 하루 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다음 주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수요일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시장은 다음 주 화요일날 정도에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 같은 날에 뭐 수익권에 있었던 종목이라면 수익을 실현하고, 만약에 손실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것이 일단 다음 주를 하는 그런 아주 현명한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의 대형주들 흐름이 이제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었거나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도 다음 주 우리 시장에,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이제 좀 주류 같은 역할을 했었던 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이라든가 또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일단 당분간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나가는 뭐 12일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나가는 일단 13일, 12, 13일 정도가 돼야만 그 어떤 짧게라도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전히 좋지 않게 또는 아주 나쁘게 나올 경우에, 그러면 시장이 추가로 또 한 스텝, 한 레벨을 또 떨어뜨릴 가능성, 뭐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이제 꽤 많은 어떤 하락이, 꽤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동성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고요. 다음 주에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몇 달째, 한 서너 달째 이어지고 있는 피크아웃인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건데, 그 인플레이션의 끝에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어 경기 침체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시장에서 굉장히 경계하죠. 지난주였나요? 제가 그 역대 금리 인상기, 금리 인하기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드렸었는데, 금리를 올린다고 주가가 꼭 반드시 빠지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 구간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의 끝에 그 경기를,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출 때 그때 주가가 오르더라, 이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칫 연준에서 착오를 뭐 일으킨다거나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져서 만약에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시도하다가 경기가 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락을 하고 침체될 경우, 그때도 주가가 또 더 빠질 수 있고 그때까지 계속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지금 이런 그 점진적인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경기의 침체기가 좀 이어질 거라고 일단 그 이후는 또 더 추가로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이어질 거라고 시장이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내년 뭐 초까지 아니면 올해 말 정도까지는 최소한 급격한 비중 확대는 좀 금물이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이제 후배 하나랑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그 계좌가 지금 엄청나게 마이너스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해서 그걸 왜 들고 있냐, 그 주식을 왜 들고 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지금 손실을 확정짓는 것이 너무 이제 두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이걸 팔면 손실을 확정짓게 되는데 팔 수가 없다. 난 그냥 버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버텨서 어느 정도 이제 손실권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덜어내고 그냥 팔아도 큰 무리가 없을 텐데 문제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씩 이제 그 손실 구간에 있는 분들인 건데 그래서 진작에 일찌감치 비중을 줄여 놓을 걸 하는 후회를 하는 구간이죠, 지금이. 항상 어,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 개별 종목만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는 좀 투자자에게는 좀 금물인 그런 투자 행태고요. 투자 방식이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흘러가느냐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을 지금 어떻게 어 이제 잡을 거냐 어떻게 어 대응할 거냐 하는 그런 그 각국 중앙은행의 방침 이런 것들을 계속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만 개별 종목도 이제 대응이 가능한 거죠. 잘못하면은 개별 종목이 너무 개별 종목만 쫓아서 매도 하게 되면 어, 시장이 계속 폭락하는 경우, 하락세에 있는 이 구간에서 확률상 수익을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시장을 읽어야 된다. 지금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읽어야 되고요. 시장의 기본은 뭐 당연히 금리의 이동, 금리의 흐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읽어야만 상승장에서 짧게 매매하지 않고 그 최대한의 수익을 거둘 수 있고요. 하락장에서 들고만 있으면서 그 손실을 크게 키우지 않고 짧게 짧게 끊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 방송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피는 370 종목이 올랐네요. 487 종목이 빠졌고 0.22% 하락. 코스피 100이 0.28% 하락이니까 뭐 비슷했죠. 그죠? 그리고 코스닥이 538 종목이 올랐고 888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07%가 내렸고 700포인트가 다시 무너졌네요. 그리고 코스닥 150이 1.73% 하락했으니까 코스닥 대형주가 어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코스피는 외국인이 샀지만 코스닥은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은 양쪽 시장에서 다 팔았고 그래서 코스피가 좀 더 버텼고 코스닥이 좀 더 크게 하락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2.11% 빠졌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3.8% 빠졌죠. 그리고 일단 그 선물 지수도 보면은 엄청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3.86 나스닥이 S&P 500이 마이너스 2.82 지금 선물 지수도 크게 하락 그 다음에 현물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는 주 초반에 무조건 그 크게 하락하는 장이 한번 올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고 특히 어제는 또 환율도 0.7% 올라서 1412원대까지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국제유가는 4.74% 오르면서 92달러대까지
많이 올라갔네요. 코스피는 연준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어제 미국 금리 급등에 따른 해외 증시 약세 등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중 상승 전환했지만 장 막판에 원화 약세폭이 확대되면서 4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나스닥 하락 등의 영향으로 원화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 삼성전자는 장중에는 강한 흐름이 나오다가 결국 약보합 정도 마무리를 했는데요. 실적이 3년 만에 이제 하락 전환을 하면서 예견됐던 움직임이긴 하지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고요. 어제 TSMC가 세계 1위면서 실적도 엄청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또 TSMC는 빠졌어요. 어, 삼성전자나 뭐 인텔이나 이런 데 다 제치고 TSMC가 세계 1위 업체로, 반도체 업체로 그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빠진 종목들 보면은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가 마이너스 7%대, 이제 5만 원대도 무너지기 직전이고요. 네이버는 마이너스 4.19%, 16만 원에 걸쳐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지금 16만 원에서 지지가 나올 것이냐,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지금 일단 다음 주 초반에 시장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른 종목들은 크게 오른 뭐 종목이 눈에 띄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은 딱 세 종목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리노공업 딱 세 종목이 약간 올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고, 알테오젠은 요즘에 계속 빠지면서 시총 15위까지 지금 밀려난 상태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16위부터 30위까지를 보면은 어느새 위메이드가 시총 23위까지 밀려났고요. 43,000원대까지 주저앉아 있는 상태고, 지난주에 상장했던 WCP가 7%대 하락, 그 다음에 성일 하이텍이 어제도 마이너스 3.9%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을 보니까 코스피는 보험 업종이 가장 좋았는데 흥국화재 EUB 13.16% 올랐고, 삼성생명과 롯데손해보험이 4%대 올랐고요. 서비스업이 가장 안 좋았는데 카카오 마이너스 7%대, 하이브 마이너스 6%대, 그 다음에 녹십자홀딩스 EU 마이너스 5.9, 미래 ING 마이너스 5.46, 크래프톤과 네이버도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출판 매체 복제가 제일 좋았는데요. 양지사가 상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신성장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사실 뭐 신성장 업종이라고 쓰지만 그 바이오 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오팩트 마이너스 18%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에드바이오텍이 마이너스 8%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JW 중외제약 EUB 6%대, JW 중외제약 우선주가 3%대, 현대약품 동성제약 3일제약이 2%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마이너스 7%대, 에이프로젠 제약이 마이너스 5%대, 녹십자가 마이너스 4%대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닥 제약은 화일약품이 15%대, 신신제약이 10%대, 엔지캠생명과학이 8%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국전약품하고 에드바이오텍, 케어젠이 마이너스 8%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공매도는 3,652억 원이 늘었고, 삼성전자와 LNF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뱅크,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LNF,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에코프로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PI첨단소재, 신풍제약,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아모레G, 이마트 순이었는데, 거래 대금의 67%가 공매도였습니다. PI첨단소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코스닥은 펄어비스, 바이오니아, 휴젤, 다날, NK맥스 순이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우존스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굉장히 하락세라는 걸 뭐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일단 뭐 좋지 않아요. 그리고 8월 중순에 까만색 241선에서 밀려 내려온 이후 단기적으로는 지금 21선 빨간색 21선에 부딪힐 때마다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지난주에도 다시 21선에 부딪히면서 이틀 동안의 급락이 이렇게 나왔고요. 초록색 V 표시는 이제 전 저점, 이 1년 52주 신저가를 또 깨기 뭐 얼마 안 남았다. 어제 빠진 것만큼 빠지면 이제 깨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나스닥 일봉을 봐도 비슷하죠. 그래서 빨간색 21선에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고 지지난주에 있었던 그 저점과 그 다음에 6월에 있었던 52주 신저점 1565포인트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90포인트 정도만 내려가면 신저가를 쓰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 주봉을 보면은 반면에 이렇게 노란색 240주 선을 일단 지지를 받고 지난주에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240주 선 이탈할 때까지는 뭐 아직 약간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게 되면 지난주에 있었던 그 파란색 음봉 나왔던 그 자리에 바닥 부분 언저리까지는 조금 밀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스닥 주봉을 보면 역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으로 끝났습니다만 주봉이 끝났습니다만 역시나 240주 선에 달라붙었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빠지게 되면 240주 선을 살짝 이탈할 수도 있겠다. 코로나 사태 때도 240주 선에서 딱 지지를 받았는데 2주 빠지고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2주 동안에 240주 선에 딱 붙어 있는 아주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더 빠지고 나면 반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많이 미리 선제적으로 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뭐 그 쭉 길게 뻗은 241선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저항을 받고 지금 밀려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빨간색 20일선에서 다시 한번 밀리고 지금 약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들어서도 계속 약세.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고 지난 5월에 있었던 206달러대 부근까지 만약에 그 어제 빠진 만큼 빠지면 이제 52주 신저가를 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포드 자동차, 포드 모터도 하락세는 맞지만 지난주에는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하락을 이제 이틀 동안 하락을 했는데 어제는 일단 양봉이 나왔습니다. 시초가보다는 올랐죠. 마이너스 1.29%지만 빠졌지만 시초가보다는 오르면서 양봉이 나왔고 초록색 5일선, 5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해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다음 주에 자동차 업종은 조금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빠져도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TSMC를 보시면 지난주에 흐름이 되게 좋았다가 어제 좀 빠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88%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11선에 걸쳐 있는 그런 자리. 그리고 밑에 5일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 어제 실적이 좋은 호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렸다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니까 빠졌는데 다음 주에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까?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초반에 좀 눌릴 거고요. 그러다가 장중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역시 이틀 동안 음봉이 나왔고 어제 특히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와서 지난 9월 30일 날 있었던 52주 신저점 부근을 또 거기까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에 보면은 횡보하던 자리에서 지난 9월 중순 이후 어, 그 횡보하던 구간을 하향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고요. 여기서 지난번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있었던 그 저점 39달러대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지지받았던 구간을 하향 이탈을 하면서 이제 좀 힘든 그런 상황, 힘든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뭐 혼자 잘 가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 그 바이오 관련된 이제 보도 하나를 보면은 그 달러 강세 때문에 허리 휘는 바이오라고 해서 지금 해외 임상 중인 그런 업체들 여기 보면은 LG화학,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에피스, 유한양행, 파맵신, 박셀바이오인데 이 종목들의 해외 임상 관련된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어,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임상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순환이 어려운 기업들은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당분간 바이오가 잘 가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수급을 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이 3일 연속 팔면서 개인 매수가 들어왔고 결국 17만 원이 무너지면서 16만 6천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진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좀 해주면서 더 많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헬스케어도 역시 외국인이 어제 판 만큼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특히 금투가 왕창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좀 더 밀렸습니다. 그래서 66,500원까지 빠졌습니다. 제약은 아예 개인만 매수를 했고 어제 올랐던 만큼 딱 1,000원이 하락한 상태네요. 그리고 위메이드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 샀는데 역시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특히 사모펀드와 금투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43,500원까지 밀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히려 기관이 샀더라. 그래서 기관 중에 누가 샀나 보니까 사모펀드가 계속 사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금투는 팔았지만 금투하고 연기금 팔았지만 사모펀드가 사고 있어서 주가가 강보합 정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 봐야죠. 강원랜드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지금 카지노 종목들은 다 좋아요.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수급도 다 좋고 전체적으로 전망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랜드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중에서는 투신이 매수를 했네요. 자, 그리고 시간외를 보면 셀트리온은 0.3% 500원이 빠진 16만 5,500원, 헬스케어는 0.3% 200원이 빠진 66,300원, 셀트리온 제약은 0.63% 400원이 빠진 63,000원, 위메이드는 0.11% 50원이 오른 43,550원, 에코프로비엠은 0.52% 500원이 오른 97,500원, 강원랜드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셀트리온 4일 동안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일단 16만원 지지가 또 관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지난 이제 2주 전에 있었던 그 52주가 아니죠. 이제 60일 신저가 이 자리를 지지받느냐. 일단 그게 1차 고요. 16만 3천 원짜리. 그래서 이게 깨지면 16만 원까지 밀릴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 흐름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16만 3천 원 부근까지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지금 안 좋죠. 4일 동안에 음봉이 나왔고, 다만 아래쪽에 121선과 11선이 만나는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9월 말에 있었던 62,500원 저점을
또 다시 내려갈까, 그 부분까지 내려갈까, 이게 다음 주 흐름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제약도 역시 상황은 안 좋은데 위쪽으로는 21선에 눌리고 있고 아래쪽에서는 11선의 받침을 딱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폭이 점점점 좁아지면서 이제 5일, 10일, 20일선이 모이기 직전이고, 이게 모이게 되면은 상승 또는 하락을 하면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계속 뭐 약세, 지속적인 약세. 지금은 아예 11선도 못 올라가고 5일선에 그냥 계속 눌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는 위메이드는 이제 거의 뭐 지금은 투자 그 어떤 매력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는데 위쪽에 21선에 눌리고 있고 지금 윗꼬리 끝이 21선에 닿아 있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는 조금 눌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오르면 역시 21선 정도가 그 고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21선 에코프로비엠의 21선을 좀 체크해 드리면 99,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중에 다음 주 초에 고점은 99,000원, 10만 원을 뚫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는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역시 흐름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진 못하고 있고요. 위쪽에 11선에 눌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어쨌든 저점을 좀 높이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에너지가 확 수급이 들어오면서 큰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한번 바짝 올려줘야 21선 부근까지 25,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지수를 보면 지수가 조금 약해요. 그런데 일단 11선 이탈하지 않고 5일선도 이탈하지 않고 잘 코스피는 잘 버텨주고 있다. 다음 주 이제 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뭐 괜찮다.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그 종목보다 지수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수가 깨지면 종목도 같이 못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를 확인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난주 이제 역시 그 금요일날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11선에 지지는 받고 있고요. 흐름이 상승 반전하는 듯 하다가 약한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일단 미국 시장 보여드렸는데 뭐 선물지수 오늘 빠진 것보다 더 빠졌어요. 지금 마이너스 3.8% 아까 그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우리 시장은 일단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 번 더 볼 수는 있겠지만 미국 시장이 지금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도 빠지면 우리 시장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 그리고 이제 10일 날 하루 휴일 이제 휴장을 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 바로 아마 개장했으면 크게 빠졌을 텐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시간을 좀 활용해서 일단은 잘 다음 주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전략을 잘 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